거기 이제 그 일반 취득시효 또는 점유 취득시효 가려울 것 같고 같은 의미인데 우리 시험도 이제 보통 점유 취득시효 이렇게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를 일반 취득시효 요리하는 게 이제 보다 더 표현 방법인데 정확한 표현 방법인데 점유 취득시효 이 말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20년간 점유를 해야 된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불문한다. 특히 이제 간접 점유에서 갑이 지금 원래 토지 소유자인데 권리행사 안 하고 있다. 얘가 이제 소유사를 가지고 20년간 점유한다. 그러면 이제 시효취득이 가능한데 첫째, 이 사람이 이 토지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 기간 도중에 이 을이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임대를 해줘서 얘가 임차인으로서 직접 점유, 시효취득자는 빌려줬으니까 간접 점유. 얘가 간접 점유한 경우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얘는 시효취득 못해요. 임차인이니까. 소유사가 없잖아. 소유권은 시효취득 얘는 뭐하고요? 간접 점유 얘가. 그 다음 시효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시효취득에서 여기 20년짜리 시험에 집중 출제되는 이유는 아까 이런 거라고 가르쳐 줬고, 갑이 이제 토지 소유자다, 권리행사 안 하겠다. 얘가 이제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다. 그러면 등기 넘겨주세요. 정부에다 등기 전화주고 팔아버리더라.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먼저 이제 이 기산점에 관한 판례를 갖고 놀아두는데, 이걸 이야기해서 이따 뒤에 나오지만 미리 당겨서 시효취득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고 가장 기부되는 판례니까, 첫째, 시효가 완성된 후, 그러니까 얘가 20년 이상 점유를 했다. 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 넘겨달라 그랬더니 얘가 제3자 병에게 이 토지를 처분해서 얘한테 등기 넘어갔다. 그래 되면은 시효취득자,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해서 이 경우는 시효취득을 주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 시효가 완성된 후에 칠판에서 양도가 되면은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을 못하는데, 못하는 이유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처분권은 그저께도 가르쳐줬다. 채권에 불과하고 이 두 사람 사이 매매 계약은 일단 유효해요. 그러니까 등기 전하면은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럼 이거는 물건이고 이거는 채권이고, 동일 목적물의 물권, 채권이 동시에 성립한 물건이 채권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을 주면서 반환 청구하면 시효취득을 주장해서 반환 거절을 뭐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중 매매의 법리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 경우도. 그래서 이제 시효취득 제3자 주장을 못 하는데, 문제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요거는 후고, 완성되기 전에 양도된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20년이 아니라 15년쯤 점유를 해왔는데 얘가 토지를 제3자 병에게 매각을 했다. 그 다음에 얘도 권리행사를 안 해서 또 이어서 5년이 흘러갔다. 그래 20년이 됐다. 이런 경우. 그러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도가 된 경우는 나중에 이제 시효가 완성이 되면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 제3자죠. 얘한테 여지없이 시효취득을 거꾸로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저번에 무료특강할 때 내가 소멸시효를 집중 가르쳐줬는데, 소멸시효 경우는 중단제도가 있었죠. 근데 이 중단제도가 취득시효 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지금 얘가 토지 소유자인데 얘가 소유자인 것처럼 이거를 15년쯤 점유를 해왔다고 말할게. 그런데 이 갑이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내가 소유자니까 토지에 반환하라, 응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 소송 제기했다. 전형적으로 권리행사했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 취득시효가 중단이 되고 소멸시효 중단처럼, 그러면 이미 진행해왔던 시효기간은 다 무효로 들어가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 다시 하루부터 또 20년간 점유해야지 시효취득한다 이야기요. 따라서 소멸시효도 마찬가지지만 취득시효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자가 적정 시점에서 권리행사를 하기만 하면 취득시효가 중단이 되니까 상대방 점유자는 시효취득 뭐 한다는 거예요. 중단제도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15년쯤 됐을 때 얘가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양도, 매각한 것도 이자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가?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저께 우리가 또 민법 공부할 때 토지 등을 제3자에 매각하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로 본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었단 말이야. 등기 청구권 공부할 때.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얘가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양도했다. 그럼 얼른 보면 자기 토지니까 팔았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판 것은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지 않냐 그 말이야.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면 양도하는 것은 취득시효 뭐가 되는 거예요? 중단 사유가 되니까 얘는 15년이 다 무효로 돌아가고 취득시효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은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부터 시험에 나오니까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취득시효를 중단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얘가 이 토지를 계속 지금 점유를 해왔다 그 말이에요. 소유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존중을 해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럼 이자와 취득시효를 중단하려면 얘가 더 이상 뭐 못하도록 막아야 돼. 유시간 표현을 빌면 점유 계속을 파괴를 시켜야 돼요. 얘가 점유를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야지 취득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점유는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다만 얘가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만 했을 뿐이야. 그러면 점유는 얘가 그대로 계속하기 때문에 점유 계속이 파괴가 안 되는 거야. 그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시효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15년이 지나왔고, 그러면 시효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현재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갔고, 그러면 아직도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니까, 얘가 얘한테 소유권을 주장해서 반환에 간다든가, 그러면 취득시효는 못하죠. 그래서 얘도 권리행사를 얘한테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또 이어서 5년이 흘러갔다, 그러면 시효가 완성이 돼버려. 그럼 완성 당시에 등기명인 얘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논리야. 따라서 여기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양도된 것은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여기 핵심 포인트고. 그러니까 시효가 진행이 되니까 나중에 완성이 되면 현 등기명이 제3자에게 시효측이 주장할 수 있다. 이 논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도된 경우는 점유자가 제3자에게 시효측 주장 못하지만 완성되기 전에 양도가 되면은 거꾸로 시효측 주장한다. 요게 이제 시효취득에 관한 가장 기본 판례고 기산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도 이 판례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야. 따라 지금부터 책에다 사례도 써놨으니까 칠판만 뚫어지게 보는 거야. 사례도 다 책에다 써놨으니까 지금 이 칠판의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얘가 지금 소유자인 것처럼 점유를 해오는데 얘가 지금 25년째 점유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참고적으로 시효기간은 20년이요. 20년간만 점유하면 시효취득 하지만 20년 점유기간 만땅 되자마자 시효취득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일반 백성들은 시효취득이 뭔지를 모르니까 20년이 아니라 30년 점유해도 시효취득 주장할 일 없고 중개사 공부한 사람도 전부 야매로 공부하니까 이럴 때 실무에서 써먹지도 못하니까 주장 못하고 따라서 25년, 30년, 40 어떤 거는 막 70년짜리도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 땅값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 오랫동안 점유한 사람은 뭘 주장하고 시효취득 주장하고 그래서 시효취득이 불거지고 이런 사건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자면 책에도 이 예를 써놨으니까 25년간 소유사를 가지고 얘가 점유를 해왔어. 시효는 이미 완성이 됐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양도를 했고 얘도 이제 땅값이 얼마 안 되니까 권리행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또 5년이 흘러가서 토탈 30년째 지금 얘가 점유를 해왔다는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개발비이 불어서 이 토지 땅값이 한 10배가 올랐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 땅에다 네 땅에다 쌈박질이 벌어졌다. 이때 이제 병은 내가 토지 매수했으니까 내가 소유자 내놔라. 얘는 30년 이상 점유했으니까 내가 시효취득한다. 그래서 분쟁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명확하겠나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지금 시효기간 만료 후 20년 지난 후에 이해관계인이 생겼단 말이야. 제3자가 이 경우도 만약에 얘한테 기산점을 네가 임의로 선택해서 좋다 선택권을 얘한테 부여를 하면 얘는 기산점을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요게 점유 개시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30년간 점유를 했죠. 요게 30년째고 근데 점유 1번 개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서 이때부터 몇 년간 점유했다? 20년간. 요게 20년째고
그러면 25년째 양도됐으니까 양도된 시점은 요 사이죠. 요게 25년째예요. 그러면 점유 개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서 20년간 점유했다. 이렇게 기산점을 잡아서 시효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지금 현재 시점, 요걸 기준 시점을 삼아서 역으로 흘러가서, 그러면 점유 개시한 때부터 몇 년 지난 시점? 10년 지난 시점, 이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점유했다? 20년 점유했다. 이렇게 기산점을 잡아서 시효취득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1번처럼 개시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게 되면 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잘 보세요. 여기서 완성이 되겠죠. 거꾸로 이렇게 역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시효가 완성이 되죠. 완성 시점이 달라져 버려. 그럼 눈치 빠른 사람 벌써 눈치챘을 거야. 이 경우에 지금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 좋다라고 허용을 해주면 얘는 바보가 아닌 바야 1번, 2번 몇 번을 기산점으로 잡아서 시효취득 추정할 것이다. 요 판례를 떠올리면서 당연히 2번이라고 말이야. 만약에 1번을 기산점으로 잡아버리면 시효기간 완성 후에 양도된 셈이 돼. 그럼 이 판례에 따라서 얘는 얘한테 시효취득 주장을 못 한다고 말이야. 그런데 요걸 기산점으로 삼아서 주장하게 되면은 요게 시효가 완성 시점이니까 25년 양도점은 완성되기 전에 양도가 된 거야. 그럼 밑에 판례에 따라서 완성되기 전에 양도되면 얘한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얘가 법을 조금만 한 사람 같으면 요 2번을 주장해서 시효취득 주장하고 그러면 제3자는 걔 박살이 나버린다 그 말이야. 명파있나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시효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는 있는 경우는 점유자가 기산점 임의로 선택하면 되고 안 되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1번 점유 개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판례야. 그럼 이 칠판의 사례가 시험에 나왔다. 얘는 얘한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없다. 완성 후 양도셈이니까 요리 가야 된다. 그 대신 이제 판례가 거꾸로 여기 지금 30년 내내 시효기간 내내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등기 명의인이 갑동일인이다 그 말이야. 이런 경우는 얘가 기산점을 어떻게 잡든 상관이 없잖아요. 제3자에게 불측의 손을 줄 일이 없으니까. 이 말 알겠나요? 이게 거기 쭉 언더를 쳐놓고 제일 밑에서부터 뒷페이지까지 얘 들어놓은 거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집에 가서 인내심을 갖고 읽으라 말이야. 사례 문제 풀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 다음 거기에 가로친 나번에 이틀 전에도 지겹도록 가르쳐줬다. 요건을 갖췄다 그래서 바로 시효취득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187조가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이때 지나가는 길에 거기 지금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원래 애시당초부터 이 토지가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말이야. 그럼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도 시효취득 하는 경우에 등기를 해야 됩니까? 요 판례인데 언제는 찾았나요? 예, 없어요. 이게 미등기 부동산을 하더라도 얘가 20년간 점유하면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는 거. 물론 이 경우 등기는 원래 소유자가 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무슨 등기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 도와주기 위해서 보전 등기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얘는 얘한테 가는 이전 등기 조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보존 등기 신청권을 대의 행사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등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 그저께 가르쳐줬다 했대요. 이게 분쟁이 많이 생긴 이유를 그저께 내가 가르쳐줬어요. 이 경우에 지금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우리 학설 판례가 의원시 취득으로 봐요. 이자의 소유권 얘가 승계받아 취득한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얘하고 상관없이 이 토지상에 처음으로 얘한테 소유권이 발생한다. 원시 취득으로 봐요. 그러면 얘가 등기를 할 때 원래대로 하면은 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얘하고 상관없이 이 토지에 대해서 등기 기록을 새로이 개설하고 얘가 지 앞으로 보전 등기해야 돼. 요거는 등기를 단독 신청하면 돼. 얘 협조 얻을 필요가 없다고 그런 분쟁이 안 생길 거라고 말이야. 근데 실무상 이게 시효취득한 소유권 취득 원시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무슨 등기 하도록 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됐어. 얘로부터 등기 이전 받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전 등기는 단독이 아니라 공동 신청주의니까 얘가 단독으로 등기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어쩔 수 없이 등기 넘겨달라고 협조를 구해야 되고 해서 이제 이 갑에게 흔히 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자 협조를 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 근데 얘가 협조 안 하고 뭐 해버리니까
바라버리니까 분쟁이 많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그 밑에 그런 소리 언더라인 쳐놨으니까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특이요건. 권리자한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무효등기도 상관이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무효등기인 경우가 많겠죠. 등기가 유효이면 내가 소유자잖아. 그럼 시효취득 주장할 일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 대신 이제 판례 하나, 저번 주에 가르쳐준 거예요.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경효된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 선등기, 후등기가 무효죠. 근데 그 후등기가 무효인데 이 경우에 후등기에 터져봐서 등기부 시효취득 허용되는가? 요 판례인데 저번 주도 가르쳐줬어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이게 원래 무효등기도 상관은 없지만 일부동산, 일등기라고 원칙이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후등기, 후보존등기가 무효라 그래서 거기에 터져봐서 등기부 시효취득하면 일부동산, 일등기로 원칙이 위배가 되겠죠. 그래서 그 판례는 다시 한번 딱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저 동네 등기부 시효취득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물어봤던 판례가 동그라미 2번이에요. 등기 승계가 허용이 되는가? 이번 시간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다시 하게요. 199조 점유 승계에 관한 규정이 요즘에 부쩍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점검하라고 그러는데, 이 점유가 승계가 되는 것처럼 등기 승계도 허용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논란이 됐는데, 이게 이제 판례가 89년도에 변경이 됐어요. 옛날에는 등기 승계를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얘가 저 권리자가 아니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3년간, 얘가 양도받아서 지 앞으로 5년간, 다시 정의 양도받아서 지 앞으로 2년간 등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현 등기명의 정은 옛날 판례에 하면 등기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걸로 봤기 때문에 얘는 등기를 2년간 가지고 있었잖아. 얘는 등기부 시효처 뭐였단 말이야. 자기 앞으로 몇 년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등기를 10년간. 근데 이제 판례가 89년도에 변경이 돼서 점유 승계가 허용이 되는데 점유나 등기나 다 같은 공식 방법이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럼 우리 민법 199조에서 점유 승계가 허용되니까 등기 승계도, 등기 승계는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점유 승계는 199조에 규정이 있고, 따라서 등기 승계도 허용을 하자. 판례가 바뀌었어. 따라서 이 경우에 정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나는 전 점유자 의뢰 등기 기간 몇 년? 3년. 내가 승계받고, 그 다음에 병의 등기가 몇 년? 5년. 승계받고 내 것까지 하면 2, 3, 5, 토탈 몇 년이요? 10년. 이렇게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면 얘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 언더라인 등기 승계를 인정한다. 따라서 등기가는 반드시 자기 명의로만 10년간 등기될 필요는 없고 누구까지 포함해서 앞사람 것, 전 명의자 등기까지 포함해서 10년이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할까? 이게 특유요건이고, 등기부 시효취득은 자기에게 본권이 있다라고 오신하고 오신한 데서 관실이 없이 하고, 당연히 입증책임 물어보면 동그라미 1번.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되니까 그저께 가르쳐줘. 그저께 지겹도록 맨날 물어본다고. 민법에서 유일하게 추정되지 않는 것 무과실. 다시 한번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은 지금 이렇게 점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부 시효취득 같으면 이 토지에 대해서 얘가 소유권,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라고 오신하고 있고, 오신한 데에 대해서 과실이 없이 점유를 해야 된다는 거야. 또 선의 무과실은 뭐에 관해서 선의 무과실한 거야? 점유에 관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중요한 이유가 거기 뭐 등기에 관해서 선의 무과실이냐, 점유에 관해서 선의 무과실이냐, 그걸 지금 언더는 쳐놨죠. 점유를 선의 무과실로 한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논리학적으로 선의 무과실은 언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점유 개시 시에만. 시효기간 내내 10년 내내 선의 무과실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 판례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밑에 언더는 안 쳤는데 써놨잖아. 따라서 선의 무과실은 시효기간 내내 객기 필요 없고 점유를 뭐 할 때만. 이렇게 논리가 연결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동산 시효취득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자적인 문제로 출제하면 완전 또라이고, 오지선다 지문 한 개 정도는 들어갔는데 그것도 우리 기억으로는 85년 1회 시험부터 지금까지 2번인가 지문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생각으로 낼 필요는 없어요. 조문을 한번 읽어보고 가라고 말이야. 취득시효 중단 아까 가르쳐줬고, 특히 가로친 1번에서 두 번째 언더라인, 아까 다 가르쳐줘서 점검 잘하는 거니까. 취득시효 기한 만료 전에 등기부상은 명인이 변경됐다, 양도됐다, 취득시효 중단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점검 잘하라고. 알겠나요? 그 다음, 제일 밑 언더라인. 꼭 이제 시효기간 20년이 됐다 해서 시효취득 하라는 법은 없어요. 취득시효 이익을 취득시효 안 하겠다. 그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특히 실무에서 이제 문제가 많은 게 제일 마지막 언더라인 판례인데 이런 이야기야. 지금 이 사람이 요건을 다 갖췄어요. 소유사를 가지고 20년간 평온공헌하게 점유를 했다. 요건을 다 갖췄는데 나는 중개사 공부라도 해서 시효취득이 뭔지는 아는데 얘는 아무것도 모르나라고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원래 소유자가 갑인데 우리 민법에 보면 시효취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요리를 하니까 당신은 그동안 권리행사 안 했고 따라서 내가 시효취득이나 소유권취득이나 등기 넘겨줘서 설득해봐야 얘한테는 씨알도 안 먹혀. 왜냐? 똑똑한 민법생이 여러분 가르친다고 땀 빼고 있어도 여러분도 이 시효취득 이해 못하는데 여러분이 얘 가르치면 얘가 이해하겠냐 그 말이야. 못 알아듣는 거야. 생각해보면 뻔한 거야. 그러면 얘가 당연히 반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분쟁이 생겨. 이 말 알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건이 어쩌냐? 얘한테 시효취득 주장을 이제 깎아본 거예요 지금. 얘 가르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쯤 다 뭐냐면 매수 제의를 해봐요. 차라리 내 삭게 그렇게. 뭐 말아요? 그러니까 적정금이라 팔으라 그 말이야. 근데 못한 놈은 또 못한 짓 그래요. 뭐를 팔아? 그래. 매수제 거부한다. 뭐.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어. 이제 시효취득 주장할 수밖에 없어. 뭐 설득을 하든 뭐 하든 소송을 하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변호사 이제 선임해서 얘가 이제 무식하니까 뭐 뭐라든 뭐 하고 변호사가 이제 그런 거야. 당신이 매수제의 한 것은 매수제 했지 않냐고 말이야. 그 말은 뭐 한 것이다.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한 거라면 시효취득 안 하겠다고 한 거라고 말이야. 그거 지금 와서 시효취득 주장을 뭐 한다. 이런 사건들이라고 말이야. 답이 거기 있어요. 한번 매수제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매수제 해보니까 그걸 가지고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한 걸로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얘는 다시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틀 전에 점유권에서 이런 게 판례가 나왔었단 말이야. 이 경우에 매수제 했다 그래서 이자 점유가 자주에서 뭐로 바뀌지도 않아요. 타주 점유로 전환도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시효취득 주장이 가능해. 매수제의 한 것이 첫째,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한 걸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타주가 뭐로 바뀌지도 않는다? 타주로 바뀌는 것도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전히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그런 스토리. 그 다음 등기 조건의 법적 성질 그저께 다 가르쳐준 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채권적 조건이죠. 그 밑에 등기 조건의 소멸시효 문제 점유 개속을 하는 권리행사로 보니까 시효로 소멸한대요. 근데 뭐를 조심하라고 신신당부에서 얘가 뭐 했을 때 토지를 제3자에게 뭐 했을 때 처분했을 때 그 점유를 뭐 했을 때 상실했을 때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점유 상실하면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매수니까 등기 조건과 달리 이거는 상실한 때로부터 시효가 뭐 진행 따라서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따라서 제일 밑에 한 줄 한 줄 다 시험에 나와요. 10년 후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래서 점유 개속하는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점유를 상실에 따라서 제일 밑에 바로 등기 조건에 소멸하는 것은 아닌다. 그럼 어찌 되느냐? 상실한 또 뒤에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등기 조건은 시효로 소멸한다. 그저께 다 가르쳐 줬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나 이것만 그냥 예고되면 안 되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부동산 매수니까 등기 조건하고 차이점을 듣기 유념하라고 그저께 신신당부했죠. 10분간 거품로고 빼락빼락 쓰면서 가르쳐 줬어. 집중하라 그러면서. 그 정리정은 다시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독자적으로 외우면 안 되고 법률행위나 부동산 물권에서 매수니까 등기 조건이요. 그 차이점 가르쳐 줬잖아요. 이거. 그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등기 청구 상대방도 원리를 딱 깨우쳐요. 그 판례도 하도 지겹도록 언더러치는 판례가 시험에 나오는데 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얘한테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항상 원칙을 명확히 전제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사고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럼 얘가 소유자면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3자에게 팔았다. 매각. 그럼 이제 완성 후에 양도가 되더라도 얘한테는 시효취득 주장을 못해요. 얘는 소유권 시효취득 못한단 말이야. 근데 얘한테 시효취득 주장 못하는 거는 제3자 명의 등기가 유효라는 걸 전제로서 시효취득 주장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얘가 이거는 2주 전에 무료 특강할 때 가르쳐 준 거예요. 얘가 얘한테 등기전에 안 해주기 위해서 제3자에게 빼돌리는 경우 많아. 가장매매 한다든가 이렇게. 그죠? 그럼 가장매매 했다. 그럼 무효라고 말이야. 그 등기 원인 무효예요. 그러면 가장매매라는 게 밝혀졌다. 그럼 얘가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거야. 물론 소송은 해야 되겠지만. 그럼 이때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등기 청구 누구한테 합니까? 그 이야기야.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누구예요? 얘잖아.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그렇게. 얘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게 이제 원인무효 등기니까 소유자는 얘잖아요. 얘가 얘한테 말소 등기 청구하고 안 하면 얘는 얘한테 갖는 이전 등기 조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얘가 얘한테는 말소 등기 조건을 대위 행사하는 방법이 있고 얘가 이제 상대방이 된다. 고팔려. 그 다음 점유 시효체 등기 전의 소유자의 이 판례들 또 직업등록 물어보니까 이건 묻는 판례들이에요. 지금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아직 얘 앞으로 등기 전되기 전이에요. 물론 법률상의 소유자는 그대로 갑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내가 소유자니까 첫째 토지 반환하라부터 시작을 해서 네가 내 토지를 점유한 거는 불법 점유니까 손해배상 해달라부터 시작을 해서 네가 내 토지에 건물 지어놓은 거 철거라부터 시작을 해서 네가 내 토지를 법률상 원 없이 무단 사용했으니까 타임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상환해달라 청구한 것부터 시작해서 일체 허용이 안 돼요. 왜? 안 되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지금 시효가 완성이 되면 물론 등기하기 전에는 얘가 법률상의 소유자인 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갑은 거기 언더란 쳐진 것 중에서 핵심 포인트. 갑은 을에게 뭐 해줄 의무가 있어? 두 번째 줄 언더란, 마지막 언더란. 소유 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게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사실상 갑에 대해서는 을의 소유자나 마찬가지. 일체 이런 청구가 허용이 안 된다. 그 이야기. 이런 거 틀리면 과락면하기 힘드니까 이런 거는 맞추세요. 공짜로 주기는 되니까. 그 다음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등 이전 등 경우 법률관계. 가로 1 시효기간 만료 전에 양도된 거 아까 가르쳐준 판례.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판례라고 해요. 언더라인 제3자에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는가. 양도한 거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니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가로치 1번 판례. 가로치 2번은 따옴표 시효기간 거꾸로 만료 후에 양도된 경우 제3자단 시효취 주장 여부 동그라미 원칙 제일 밑 언더라인 이중양도 법률에 따라서 제3자에게 시효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 다시 2주 전에 가르쳐 줬으니까 기억을 태산을 좀 치고 얘가 지금 시효가 완성된 후에요.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 완성 후 양도한 경우는 얘한테 원칙 시효취득 주장을 못한다. 그러면 이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 제3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게 또 시험에 쏟아나온다. 2주 전에 가르쳐줬는데 일단은 우측에 언더라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되는데 그 밑에 언더라인 안 친 것들은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고 언더라인 안 쳐놨는데 칠판의 사례처럼 제3자가 목적물을 뭐 했다? 매수했다. 칠판의 사례죠. 또는 경락인들, 낙찰받은 아들, 경락보다 소유권 취득한 애들, 목적물을 뭐한 애들, 압류한 애들, 다 제3자 해당이 되죠.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오고. 그 밑에 이제 그 이외에 새로운 이해관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들이 누구냐? 기업. 거기에 이제 판례들이 시험에 나온다.
소유자가 신탁법상의 신탁을 한 경우, 니은 명의신탁의 경우, 그저께도 다 가르쳐 주었으니까 이제 이런 판례는 다 시험에 나왔지만 암기 안 하고 공짜로 다 풀 수 있으라 내가 보는데, 신탁법상의 신탁하고 명의신탁 그저께 가르쳐 줬죠? 그러면 첫째, 다 우리 시험에 나온 거 공짜로 누구나 맞추라고. 기호가 완성이 됐다. 등기 전 받기 전에 등기 넘겨달라 했더니 빌어먹을 놈이 병에게, 듣고 있죠? 예? 신탁법상의 신탁을 한 거예요. 신탁법상의 명의신탁 말고. 그러면 이 수탁자 등기도 얘한테 넘어갔고, 얘가 시효취도 주장할 수 없는가 하세요. 책 보지 말고. 신탁법상의 신탁 할 수 없죠? 왜요? 신탁법상의 신탁은 특징이 뭐라고 그렇게 줬나요? 그저께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누구한테 넘어간다? 수탁자에게. 그러니까 완전히 얘는 얘하고 별개 독립주의를 갖는 새로운 이해관계냐. 얘한테 시효취 구성 뭐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나요? 그 다음, 니은번에 명의신탁의 경우, 언더란 읽으세요. 다 시험에 나온 판례들이니까. 명의신탁 갖고 놀면, 신탁행위 갖고 놀면 이게 외우는 거 아니야? 공짜 문제야. 그런데 다 틀리고 나오는 거야. 모르니까. 그 언더란 두 개 읽어보세요. 그냥 묻는다고 말이야. 여기 명의신탁은 신탁행에 해당되는 명의신탁인가요? 실명법이 적용되는 명의신탁인가요? 바깥 말은 명의신탁 약정이 유인경우인가요? 무인경우인가요? 예? 그 니은번 그 명의신탁 그 언더란 천이 판례 읽으면서 그런 거를 캐치할 줄 알아야 돼. 그 명의신탁 약정 유인경우인가요? 무인경우인가요? 바깥 말은 명의신탁 약정 유인경우 신탁행에 해당되는 명의신탁인가요? 아니면 실명법 4조 1항이 정상 명의신탁 약정 무인경우 판례인가요? 그걸 묻고 있는 거야. 어떤 경우가 따라서 법률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겠단 말이야. 그러면 또 힌트를 준단 말이야. 우리 시험 문제를 보면, 어떤 시험 문제를 보면 판례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이게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어떤 차이가 또 가르쳐 준다요?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법률행위가 유효일 때 그 법률을 장례에서 소멸식 때 해지하죠. 약정이 유효일 때 해지하는 거야. 무효일 때 해지 뭐 하잖아.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인 경우는 해지가 되죠. 문중이 명의신탁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실명법 4조 1항이 적용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는 해지 뭐 하잖아. 이런 거 시험에 잘 내는데 틀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잖아요. 이것도. 힌트를 다 드렸어. 다시 책 보세요. 여러분이 하라고 말이잖아. 지금 명의신탁을 3주째 가르쳐 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좀 판단하셔야 돼. 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인 경우죠. 왜 유효인 경우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명의신탁 약정을 뭐 한다고 쓰였잖아요. 해야지. 그런 걸 스스로 알아서 해보라고 말이죠.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러면 답이 나와, 암기 안 하고도. 다시 보세요. 따라서 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인 경우니까 신탁행 이론을 적용시켜야 된다 말이야. 신탁행위.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판례가 지금 이런 사례야. 우리 시험에 이미 나온 기초 판례인데. A가 토지 소유자, 칠판, 갑에 대한 명의신탁을 했어요. A가 신탁자, 요 갑이 수탁자. 그럼 현재 수탁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 그러면 뭐에 해당이 된다? 신탁행위야. 그러면 대내적으로는 신탁자를 소유자로 보지만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소유자겠죠? 이 상태에서 얘가 20년간 점유해서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얘한테 시효취득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빌어먹을 놈이 눈치를 채고 얘가 시효가 완성했다 그러니까 눈치를 채고 명의신탁 약정을 뭐 한 거야? 해지했다고 줘놨죠? 그러고 등기도 이제 신탁자에게 해보. 이렇게. 그럼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 신탁자에게 얘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요거 묻는 거야. 하세요. 외우지 말고 하라 그 말이야. 요거는 신탁행에 해당되는 명의신탁이야. 신탁행위는 대외적으로 누구를 소유자로 봐? 수탁자를. 근데 얘가 명의신탁 약정 해지하고 등기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소유자가 A였다가 A로 바뀌었잖아. 소유권의 변동이 생겼잖아.
그래야 얘가 새로운 이해관계 되는 거야. 시효 완성 후. 얘한테도 시효 측 주장을 뭐 한다 그 말이야. 이런 걸 왜 틀리냐 그 말이야. 뭔 알겠나요? 틀리지 마세요 이런 거야. 명의신탁이 신탁행위냐 아니냐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 우리 중개사 책들이 얼마나 개판인가 생각을 해보라 말이야. 그 중요한 신탁행위가 책에 기본서에 한 줄도 설명이 안 돼 있잖아. 그게 우리 중개사 인생이라고 말이야. 이 정도에서 말하듯까. 그 다음 네 1번 판례 네 1. 이 판례도 이미 가르쳐 줬는데 파산 관제에는 원리가 똑같다고 가르쳐 줬어요. 파산 관제에는 허위 표시가 나왔죠. 그거하고 똑같이 사고하시면 돼. 이 경우도.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 개를 한번 해보란 말이야. 얘가 또 시효가 완성이 됐다. 등기 이전 받기 전. 얘가 뭐였다. 파산선고 받았다. 그 스토리죠. 얘가 파산선고 받았다. 그래서 파산관제인 병이 이 토지도 이제 관리를 하더라. 요때 얘가 파산관제에게 시효취득 실현할 수 있는 요건 묻잖아. 그 총칙에서 가르쳐 줬잖아. 파산관제는 A하고 동일시한다? 아니다. 아니다.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하다 했잖아. 얘가 파산을 당하면 채권자들은 뭐 B, C, D가 A, B, C가 있다. 이런 애들은 이제 파산 채권자 그러는데 이 파산관제인이 이자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총 파산 채권자 전원의 공동 이익을 해서 파산사업 처리하는 거지. 이자 개인적으로서 파산사업 처리하는 거 아니잖아. 따라서 이자 재산을 관리하지만 양자는 동일시해서는 안 되니까 제3자다. 그래서 이 파산관제는 선이 제3자 보규정에 있어서도 제3자에 포함이 된다. 지겹도록 가르쳐줘. 그때도 10분 이상 설명해 줬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A한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없다. 새로운 이해관 제3자니까. 한 개 가르쳐주면 두 개를 좀 해보라. 공부가 갈수록 할 게 없어져. 그 다음 새로운 이해관에 해당하지 않는 아들이 있는데 재료위원들은 확인했나요? 거기 2002년 3월 15일자 판례. 기억 취득시 완성 후 제3자에게 경영등기 원인무인가 아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매각을 했는데 그럼 얘한테 시효취득 주장 뭐 한다 그랬잖아. 근데 그때 등기는 유일한 걸 전제하는 거야. 여기에 가장모임에서 원인무효다. 그럼 이제 얘가 시효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등기는 이렇게 이전 등기 청구는 못하고 이렇게 그 판례예요. 그 다음 나머지 니은 디귿은 별로 안 나오니까 은대를 앉혀놨고 여러 개 있을 때 집에 가서 읽어보고 그러나 읽어본 만큼 실력은 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저는 제 기준으로 판단해서 여러분 시험 문제가 1회 때부터 작년 시험 문제가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가 몇 번 정도 나왔고 사료가 나왔고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1회 때부터 시험 문제가 내 머릿속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거는 잘 나오고 이거는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이거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니은 디귿은 내가 볼 때는 낼 일이 없고 내도 틀릴 일이 없다는 거야. 상식으로 맞춰도. 그래서 언대를 앉혀놓은 거야. 공부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더라도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한 번씩은 읽어는 보시라고 말이야. 읽은 만큼 여러분 실력이 느니까. 그 다음 예외는 민법은 제목을 잘 보고 읽으라고 그랬죠. 자, 앞 페이지 보면 1번이 원칙이야. 이 원칙은 무엇이 원칙이라는 거지? 우리 뭐 하고 있나요? 시효가 완성된 후에 목적물이 제3자 양도가 되면 원칙, 얘한테 시효특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칙에다 얘에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 후에 양도됐지만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야기겠지. 그래서 예외지. 그럼 그 예외는 시험에 앞 원칙보다 더 많이 나올 거야? 덜 나올 거야? 잘하시네. 그냥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더 많이 나와. 지겹도록 나오는 거야. 먼저 기억, 2차 점유취득시효 경우. 지겹도록 기억본 판례는 사례들 뭐에 대해 나오는 판례고. 여기 다시 보세요. 이런 거라. 일단은 시효가 완성된 후에 양도가 됐어. 이렇게. 그럼 얘한테는 일단 취득시효 주장 못하죠. 그런데 이제 권리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등기전환 시점, 권리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또 20년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얘도 소유자였는데 권리 행사 얘한테 안 했다는 거지. 얘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그러면 흔히 말하는
2차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2차 취득시효는 얘한테 다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업도 의심이 나왔게. 권리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또 20 열려왔을 때. 몇 봤나요? 근데 여기 보면 2009년도 판례가 이어서 나가게 나왔는데 이 판례가 2009년도에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 판례는 더 중요한데 최근에 판례로서 지금 옛날에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2차 취득시효 설명드려가지고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 사례 문제 풀어야 되니까 설명드려가지고 설명 그러니까 15년쯤 등기 넘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15년쯤 지났을 때 2차 취득시효 완성되기 전이죠. 이때 병이란 놈이 이 토지를 정액에 또 양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취득시효 완성되기 전에 얘가 얘한테 양도했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2009년도 판례가 변경되기 전 옛날 판례는 여기 점유자는 요 정액에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요게 옛날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 학자들이 엄청나게 비판. 이 판례가 개파이라고. 왜 개파이나 그러면 아까 이런 걸 가르쳐줬어요. 1차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도된 것은 취득시효 중단 사유 아니라고 가르쳐줬죠. 그래야 시효가 진행되죠.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된 얘한테 시효취득 주장했잖아요. 그럼 2차 취득시효도 원리가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2차 취득시효 완성되기 전에 양도됐다. 그럼 이것도 취득시효 뭐가 아니란 거예요. 중단 사유가 아니니까 다시 또 5년이 흘러가면 2차 취득시효 완성이 되겠죠. 그럼 현 등기명의 얘한테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판례가 2009년 이전에 잘못되어서 학자들이 엄청 비판했어요. 그런데 대법관도 또 본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얼척없는 판결을 그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2009년도에 판례가 바뀌었어요. 칠판의 사례 떠올리면서 거기 기억번호 뒤쪽 판례. 이 경우 2009년도 판례. 봤나요? 이 경우 2차 점유 취득시효가 개시돼서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됐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요? 그럼 이것도 중단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그는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번도 과거에 자주 물어봤던 판례. 이렇게 얘가 장난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가 말이야. 얘가 등기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제3자 일단 양도해버려. 그러면은 얘한테 시효취득 주장 못하죠. 그러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뭐 하는 거야? 소유권을 이렇게 복구시키는 거야. 그 말 듣겠나요? 그랬을 경우에 얘가 얘한테 다시 소유권을 해보고 얘한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는가 그 얘기인데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유는 뭐냐? 얘가 설사 시효는 완성됐지만 얘가 소유권 주장해서 토지까지 반환하고 점유를 상줬다 하더라도 이자 등기 조건을 지키 소멸하는 거 아니다. 아까 나왔죠? 등기 조건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시효가 완성이 되면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있는데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복귀했잖아요. 그럼 이행 불능이 아니라 이제 이행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는 등기 조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등기 조건 행사해서 시효취득 가능하다. 그런 논리야. 따라서 거기에 니은번 판례 물론 시험에 나오는 부분 언더라인 쳐놨지만 나머지도 꼭 읽어보고 우측에 넘어가서 나번에 그는 종전 소유자와 시효 완성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것도 직업도록 물어보니까 요 두 놈 사이의 관계 그러면 그냥 제3자 관계를 따져봤고 이제는 이 두 놈 사이의 관계 그러면 이 경우도 이제 일단은 이런 걸 집중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방금 가르쳐준 것처럼 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자에게 양도가 되면 얘한테는 시효취득 주장 못하죠. 그럼 이 두 놈 사이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이제 따져보자. 그게 지금 그 제목에 달아진 거니까 종전 소유자 완성자 법률관계 그러면 얘한테 뭐야 안 돼야 된다. 그거 묻는단 말이야. 이제 시효취득 주장 뭐하니까 그 말 알겠나요? 먼저 이에 관해서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거를 일단 검토해야 되는데 소유권은 시효취득 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둘 중에 하나겠죠. 불법행위 아니면 참후불이행. 따라서 일단 요 경우에 참후불을 이유로 나한테 소유권 이자 안 해준 것은 당신이 나한테 참후이행하는 거다. 그리 보게 되면 참후불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근데 이 경우는 계약상의 채권 참후가 없잖아요. 채권 참후 자체가 없어. 계약상은. 참후불이행은 문제가 안 생기니까 참후불 이유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그러면 계약관계 없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불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요건을 항상 검토라고 그랬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 해서 손해가 생겨야 돼.
요 기획사유가 써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얘가 시효취득을 얘한테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근데 얘가 내 땅이니까 팔았어. 그럼 이 경우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서 팔았죠? 그럼 귀책사유가 없잖아. 그럼 불법이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말 알겠나요? 다시. 야매로 아무튼 공부하면 실력 안 느니까 순서를 잘 보면서 점검 잘하라고 말이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먼저 예항되었을 때 시효주장문 이걸 가르쳐 줬잖아, 집중. 그럼 소유권치도 뭐 할 거 아니요? 그러면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달 수 있는 게 이걸 지금 검토한다고 말이야. 그게 두 놈 사이의 관계라고. 그러면 그것도 손해배상 둘 중 하나를 단계별로. 에? 제가 뭐 아무거나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 불법행위나 채무를 검토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채무불이익 문제는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계약관계 없으면 이제 불법행위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불법행위라면 항상 뭘 떠올리라? 요건을 떠올리라 그 말이야. 거기에 이제 함정이 나오니까. 따라서 얘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서 처분했냐, 모르고서 처분했냐를 검토하라 그 말이야. 알고서 처분했으면 고의, 귀책사고서 불법행위 성립,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만 모르고서 처분하면 귀책사가 없으니까 불법이 더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손해배상 청구도 못해. 그럼 이 경우는 얘 구제 방법이 없다는 일체. 그 말 알아들어요? 시효측도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니까 그렇게. 그런 걸 나눠서 하라 그 말이야. 그 다음 이 경우도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중매매 법리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마지막으로 이중매매 고물 때 가르쳐줬죠. 제1의 행위 갖고 매매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 이 경우 이제 얘가 시효완성의 사실 알고서 처분했다. 그러면 불법행위 성립되니까 일단은 얘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놈 사이 매매는 위헌이니까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이자의 불법행위에 뭐 했다?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이 경우도 103조가 적용돼. 반사할 질서도 무효다 그렇게. 근데 이 경우는 둘이 매매한 적 없잖아. 이거는 총칙 첫날 이중매매할 때 가르쳐줬고. 그건 마지막에 써있잖아. 동그라미 3번 불법행위 책임에서 마지막 93년 2월 9일자 판례 언더를 청구 요구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써놨으니까 순서 따라가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라고 말이야. 그 다음 대상 청구권. 이 경우에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이 토지가 이제 등기하기 전에 공익상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가 수용했다 이런 경우, 수용했다 이런 경우. 그러면 얘는 소유권은 시효치도 뭐 하겠다 말이야. 물론 이제 법률상 소유는 갑이니까 갑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하겠죠. 요걸 넘겨달라고 대상 조건 행사할 수 있는 이걸 묻고 있는데 이중매매 할 때 첫날에도 대상 조건 가르쳐줬죠. 근데 이중매매 대상 조건은 시험에 별로 안 나오니까 뭐 기억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여기 취득시효에서 나오는 대상 조건하고 계약법 이연부담에서 나오는 대상 조건 정리 잘하겠는데 두 개가 또 차이가 있다. 차이가. 취득시효 대상 조건하고 이연부담에서 나오는 대상 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라고 가르쳐줬나요? 그래서 그 차이를 물어봐 시험에서. 출제오는 바보들이 아니라고 말이야. 거기 127페이지 언더라인을 한번 읽어보세요. 대상 조건 행사하려면 그냥 행사하는 거 아니야. 뭔 전제 요건이 필요하다고 말이야. 그게 이연부담에서 나오는 대상 조건의 차이점이야. 이연부담에서 나오는 대상 청구권은 토지 등이 수용이 되면 그 손실보상권을 바로 이전된다고 청구하는데 시효취득에서 나오는 대상 청구권은 바로 이거 이전된다고 청구 못해요. 뭐 전제 요건 갖춰야 돼. 그게 그 언더는 쳐놓은 거예요. 뭐 해야 되잖아요. 시효취득을 얘한테 주장한 사실이 있어야 돼.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이행 불능 전에 시효취득 주장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손실보상권 넘겨달라고 청구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판례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이 비판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 듣고 있죠? 어떻게 비판할까요? 이연부담에서 나온 대상 청구권에 이런 전제 요건이 없는데 왜 시효취득에 한해서만 전제 요건을 두고 있느냐 판례가.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해서 학자들이 비판하니까 대상 조건 시험에 나오면 그 대목을 시험에 낸다고 말이야. 그 전제 요건을. 수도록 하겠나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비교 정리. 이연부담에서 나온 대상 조건과 비교를 해봐라. 이연부담 대상 조건 전제 요건 없다니까요. 시효취득은 전제 요건이 있잖아요. 언더라인 저런 거. 그 정도 알아들었을까? 그래서 뒤에 넘기세요.
그러니까 점유취득시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와 취. 그러니까 앞쪽에 판례가 이제 종료 시험에서 이제 자주 물어봤던 판례인데, 지금 이거는 지금 이걸 묻고 있는데,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자의 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러나 등기 전하기 전에 얘가 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 처분을. 그러나 점유를 이전해 줬다. 명확하겠나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양수인 소유자로부터 양도받아 내 말고 점유자로부터 양도받아 내. 요 양수인이 직접 얘한테 소유권을 이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걸 묻는 판례인데, 그 앞쪽에 판례가, 그 앞쪽에 판례 눈으로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는가? 요 양수인이 직접 이등기 청구 뭐 한다는 거죠? 대신 이제 뭐 하라는 거야? 얘가 얘한테 이전등기 청구권 갖고 있고, 나는 얘한테 이전등기 청구권 가지니까 내가 가면 이전등기 청구권 보존하겠어. 얘가 얘한테 간 등기 청구권을 뭐 하라? 대위 행사하라고 말이야. 직접 이전등기 청구 뭐 한다는 거야? 당신 얘한테 등기 넘겨줘라. 그런 다음 내가 이전등기 청구한다. 요 스토리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 판례가 종종 시험에 나왔는데, 재작년 시험에 이게 사례 문제가 한 번 나왔다고 해요. 참고적으로 취득시효도 사례가 이제 곧잘 출제가 되는데, 이 사례 문제 풀 때도 조심하라고 말이야. 시효취득 사례가 많이 나오니까 사례만 이제 나올 때도 한 번 이거 손대면은 이거 하나 때문에 시험 떨어진 사람 부지기수니까 뭘 항상 유념하냐 그러면은 사례를 딱 보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갑이 원래 토지 소유자인데 의뢰한 사람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설과 20년간 점유했다. 이런 식으로 사례가 나왔다면 날짜가 안 박히고 언제부터 점유했다 이런 날짜가 없어. 이런 거는 일부인 이제 풀 수 있어. 판례를 그냥 전문 딱 지금 답이 나오니까. 그러면 하더라요. 그런데 여기에 날짜를 써놓은 거.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자 의뢰한 놈이 1990년 3월 1일 날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를 했는데 등기전을 못 받고 2017년까지 계속 점유해 왔다. 이때 병이란 놈은 2013년 3월 2일 날 양도받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절대 손대지 말라고 말이야. 이거는 선생이 내가 앞으로 3분이 걸려요. 이 날짜를 좀 계산해야 돼. 거기다 판례를 접목시켜야 되고. 근데 여러분 실력이 그 정도 실력이 안 돼. 판례를 쫓기고 있어도 이거 계산하는데 5분이 걸려버려. 이런 거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말이야. 손댄 순간에 망쳐들어버려. 무조건 망쳐들어. 왜? 맞춰도 떨어져. 이거 여러분 실력으로 5분 걸려. 푸는데. 다행히 답이 1번이 답이 있어도 여러분 5분까지 확인하는 그 버릇 때문에 이거 5분 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풀지 말라고 말이야. 손 대면 아까워서 포기를 못 해. 그럼 무조건 떨어져.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손 대지 말고 문제 다 풀고 시간 남을 때 계산하라고 말. 기본으로 실력자도 3분이 걸리거나 절대 손 대지 말아 말이야. 그냥 이런 날짜 없이 그냥 나오는 판례 사례 있죠. 이런 거는 누구나 맞죠. 좀만 실력이 있으면 1분에 푸니까요. 근데 요 판례가 사례로 나와가지고 출제를 또 잘못해봤어. 이 날짜 계산하면 출제위원들도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다고 하는데 본인은 또 깜빡하면 실수를 해. 몇 사람이 대한민국 내놓으라는 민법학자들이 사례 내놓고 검증하고 하는데 혼자 내는 것도 아닌데 출제를 잘못해버렸다.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를 했어. 재작년에. 그만큼 이해하기 힘든 판례가 여기 95년 3월 28일자 판례라고 말이야. 일단 이 판례는 다 칠판. 스토리 파악을 했나요? 얘가 시효 완성됐고 양도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직접 이전등기 청구 뭐 한다는 거예요. 얘가 등기 청구는 얘가 대의 행사라는 거예요. 요 판례인데 요거는 지금 일단 이제 이 판례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일단 지금 얘가 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얘는 자기 독자적인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자의 시효 완성 효과를 얘가 주장할 수 있냐 그걸 묻는 거야. 이자의 시효 취득을 얘가 주장할 수 있냐 그 이야기야. 주장할 수는 있어. 그래서 직접 이전등기 청구는 안 된다는 요 판례가 나는 매수했으니까 이전등기 청구하고 얘가 이전등기 청구해야 되는 거. 그걸 대의 행사만 하는 거 그렇게. 그런데 요 판례가 이제 비판받는 것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아까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지금 얘가 미등기생과 처분했죠 이렇게. 그러면 점유 이전해 줬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가 점유할 거 아니야. 얘는 점유 상실했죠. 그러면 하도 시에 물어보니까 이자 등기 조건은 채권적 조건이에요. 자, 점유를 이전해서 점유 상실했다. 이자 등기 조건은 바로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 안 하죠? 안 하죠? 그 대신 어떻게 돼요, 여기? 상실한 때로부터 몇 년?
상접도 10년이죠. 10년 지나면은 소멸시효로 이자와 등기초권을 시효로 소멸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려. 왜냐? 얘가 지금 자기의 등기초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자와 등기초권을 대이행사라는 건데 얘가 점유를 잊으면 점유 상정 때부터 10년 지나면은 이자와 등기초권이 시효로 이자와 등기초권이 시효로 소멸이 된다고. 얘한테 난 등기초권 시효로 소멸한다니까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거 대이행사 뭐 한다고? 이자에 대한 등기초권이 시효로 소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런 문제 같은 거 써놓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언대를 안 쳐놨는데. 그러나 이 판례에 의하면 종전 점유자의 등기초권은 점유를 이전해준 때부터 뭐하고? 소멸이 진행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취득시효 완성자 등기초권. 요 의리 등기초권을 말해요. 이렇게 등기초권. 요게 뭐로 소멸해버려? 시효로 소멸해버려. 그럼 얘가 대이행사를 뭐 한다고 말이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이 판례에 하면은, 그래서 이 판례 문제점 이런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밑에 한편, 재작년도 사례가 요게 출제됐었다고 말이야. 그 출제원이 이걸 생각을 못 해본 거야.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지금 가르쳐준 그 위의 판례는 얘가, 요 양순이 자기의 독자적인 시효취득을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 양도인의 시효취득을 얘가 주장하는 사건이라고 말이야. 요때는 이전 등기초권을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점유 승계가 허용된다고 가르쳐줬죠? 얘는 양도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한 1년 점유했다 치자고 말이야. 근데 자기의 독자적인 점유를 주장해갖고 시효취득 뭐 하는 거야? 근데 얘는 20년 이미 점유했잖아요. 그럼 점유 승계를 주장하는 199조 1항에서 그럼 점유 승계가 허용이 되면 20년 넘게 점유한 셈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요거는 지금 20년 시효기간 내내 등기 명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 통일이잖아. 그러면 이 점유 승계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러니까 20년 점유했다 주장해서 얘가 독자적인 자기 시효취득을 얼마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직접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왜 이제 모두 정답을 했냐 그러면 출제는 분명히 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거를 사료로 냈어요. 그 위에 판례를 95년 3월 28일자 판례를 사료로 냈는데 사례를 내다 보니까 얘의 독자적인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도록 사례가 만들어졌던 거야. 등기 명의 동일인이고 그 다음에 점유 승계가 허용이 되고 그럼 20년 점유했잖아요. 그럼 얘가 독자적인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그렇게. 그럼 이전 등기를 바로 청구해. 그러니까 이거를 간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정답 모두 정답 처리해버렸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밑에 판례 한편 한 것은 그 판례 마지막 글 봐보세요. 이 경우는 승계인이 기산점 임의를 선택해서 자신이 직접 시효취득 주장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얘가 자기 독자적인 시효취를 이런 거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유 승계를 딱 주장을 해서. 그 말 어떻겠나요? 근데 그 위에 판례는 어떤 거이고 요 위에 놈 양도인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거예요. 양도인. 그 뒤쪽 거 어른다라니까 한편 거기는 요 놈이 자기의 독자적인 시효취득 주장하는 거이고 그럼 직접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자의 취득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는 직접 이전 등기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독자적인 시효 취득 주장하는 경우는 직접 이전 등기 청구가 허용이 되는 거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사례문제 낼 때 재작년에 그 똑똑한 학자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었는데도 그걸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밑 뒤쪽 판례를.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됐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시효취득에 한 권리취득 효과에서 원시취득이다. 원칙 써졌죠? 따라서 이렇게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지금부터 뭐를 집중해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의뢰 갑으로부터 1억원 빌리고 이 토지 외에 채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저당권을. 그럼 이자의 소유권은 현재 저당권을 제한을 받는 소유권이죠. 돈 안 갚으면 경매에서 소유권 날라가니까. 근데 이제 이 토지를 원래 얘가 점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니까 권리행사 안 하고 있었어요. 해서 병이라는 애가 이 토지를 저당 목적물인 토지를 소유자인 것처럼 20년간 점유 사용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20년 지난 다음에 소유권 시효취득하겠죠. 이때 이 소유권은 원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 요 제한이 승계되는가 그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원시취득이라고 말이야. 바꿔 말하면 얘가 이자의 소유권을 승계받았다고 가정하면 요 제한도 승계가 되죠. 그럼 얘는 완전한 소유권 취득 뭐 하는 거야? 저당권을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하니까 얘가 얘한테 돈 안 갚으면 경매에서 낙찰되면 얘도 소유권 잃어버려.
근데 이거는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얘는 이자 소유권을 승계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원시취득은 구권리자 권리를 신권리자 승계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구권리자 권리에 갔던 제한은 소멸이 되고 승계가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저당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말이야. 뭔 알겠나요? 여기 저당권은 소멸이 돼버려. 이 말 듣겠나요? 요게 그 원칙이라고 말이야. 원칙. 따라서 이제 거기 언더라인 쳐진데 쭉 있고 그 언더라인 뒤에만 봐보세요. 시효기간이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요건 말고 그 앞쪽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와 소유권에 가해진 각종 제한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 저당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요. 요거는 설명드려야 돼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금 저당권에 설정된 케이스예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저당권에 설정이 돼 있었잖아. 내용파겠나요? 그런데 이 원칙에 대해서 가로치면 예외가 또 있어요. 이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최근 2015년도 가장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저당권의 제한이 소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이 토지가 원래 제3자 A소유 토지예요. A소유 토지. 요거를 얘가 점유를 하고 있다가 A로부터 돈을 빌려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 이렇게. 소유자는 따로 있어 이렇게.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죠. 근데 이 참모자 자기 땅 아니야. 제3자 소유 땅이야. 얘가 20년간 점유를 해서 얘가 시효취득을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도 저당권의 제한이 소멸하는가 요 이야기인데 얘가 돈을 빌렸죠. 그 저당권 설정해 줬죠. 그 이 땅은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참무자가 저당권 설정 참무자가 시효취득한 케이스인데 이 시효취득한 소유권자가 원시취득이니까 저당권 제한을 소멸한다. 그러니까 나 돈 못 갚겠다. 일이 할 수 있냐고 지금 묻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쁜 새끼라고 말이야. 법은 상식에 입각이 하던데 신의 측에 반한다 그 말이야. 딱 이런 경우는 저당권의 제한이 소멸이 안 된다. 그게 왜 아직 시험에 출제 안 된 2015년도 판례라고 말이야. 뭔 알겠나요? 요거는 저당권의 제한이 소멸이 안 돼. 제일 밑에 보면 그거 적어 있잖아. 피담보 채권의 변제문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 참무자 저놈은 이미 저당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한 것이면 저당 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자 권리를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앞으로 나오게 됐는데 아직은 출제가 안 됐다니까. 그런데 다시 우측에 눈 돌려서 시효취득의 소급요. 요 판례가 지금 2006년도 판례인데 여기에 이제 원래는 제일 밑에 보면은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99년 7월 9일자 판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10여 년 전에 출제가 됐다가 뜸하다가 그 뒤에 2006년도에 99년 7월 9일자 판례하고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2006년 5월 10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나오자마자 계속 출제될 줄 알았는데 한 4-5번 연속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 몇 년간 출제가 안 되다가 이 판례가 3, 4년 전부터 드디어 여러분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험에 냈을 때 맞힌 사람을 내가 거의 못 봤어. 단 애워서 어용구행에서 맞췄는데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고요. 지금 시효취득을 하면은 일단 기초로 물어보는 거. 시효 완성 효과는 점유 개시시로 소급이 되죠. 그거 당연한 거야. 지금 이 을이 갑의 토지 소유자다. 얘가 소유사를 가지고 갑의 토지에서 20년간 점유했다. 그러면 얘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데 얘 소유권 취득 시점은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 취득 시점은 점유 개시 시부터 얘가 소유권 취득한 걸로 간주가 돼요. 그 상식이야. 왜냐? 취득시효 제도는 얘가 그동안 20년 넘게 소유자인 것처럼 권리 행사를 해왔으니까 권리 행사라는 건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승격시켜주는 거야. 지금까지 소유자인 것처럼 권리 행사해 왔으니까 소유권 넘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 필연적으로 취득시효 효과는 점유 개시시로 소급이 되는 거야. 개시한 때부터 얘가 소유자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의 기초를 누구나 맞춰내는가? 그동안에 얘가 이 토지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임을 받았다. 과실. 요거 얘한테 반환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반환해 줄 필요 없잖아.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점유 개시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셈이 되니까 내 땅을 그동안 점유해서 내 땅으로부터 차임받은 거니까 차임도 내 거라고 말이야. 얘한테 돌릴 필요 없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기초로. 내 말 알아들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맞춰. 문제는 2006년도 판례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소급의 의미를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소급의 의미를. 점유 개시까지 소급이 된다. 그래서 점유 개시할 때부터 얘가 소유자인 걸로 간주된다 이야기인데, 이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 위에부터 순서도 설명해놨어요. 집에 가서 반드시 읽으라고 말이에요. 이 소급에 인다는 것은 이 갑의 토지를 을란 놈의 지금까지 점유를 해온 것이 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불법 점유가 아니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밖에 없다는 거야. 개시시부터 얘가 소유자로 되니까. 지금까지 점유한 것은 내 땅 점유한 게 되는 거야. 등기하면은. 그러니까 종료 소유자랑 관계에 있어서 불법 점유는 아니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시효는 완성이 됐지만 아직 완성 후에요. 완성 후 등기 전에 여전히 얘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서 정당하게 권리행사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매매는 유효요에 등기 넘어가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왜 이게 논란이 되냐면 다시 보세요. 아까 우리 이거 뺐단 말이야. 완성 후 등기 전에 양도되면 얘가 소유자가 더 시효 측정을 뭐 한다 그랬죠? 근데 시효 완성 효과는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원래대로 어찌해야 돼요? 점유 개시한 때부터 얘가 소유자잖아. 그러면 얘가 판 것은 얘 토지 판 거라고 원래대로 하면, 그러면 얘가 시효 취득 주장해야 되는 거야. 얘한테 원래대로 하면 소급효가 인정이 되니까. 그 말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분명히 이렇게 배웠잖아. 시효 취득 주장 뭐 한다고? 그 말은 소급효가 인정은 되되 그 소급효라고 하는 것은 점유 개시할 때부터 갑부터 얘가 점유한 것은 불법 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차임 같은 거 뭐 돌려줄 필요 없어요.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지 그 위에 의미는 없다 그 말. 그러니까 요 사이에 여전히 소유자니까 제3자가 양도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고 이때 얘가 얘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면 소급효가 인정이 되니까 이 땅은 처음부터 내 땅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후순위가 돼야 된다. 그거 내놔라. 이거 안 된다고 말이야. 시효 완성의 소급효를 주장해서 얘한테 시효 취득 주장 뭐 한다고 말이야. 더 나가서 이자로부터 5천만 원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다. 이것도 다 유효해요. 더 나가서 얘가 여기에 건물 지었다. 이것도 얘가 철거 청구 뭐 한다고 말이야. 뭐 알겠나요? 따라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당권 문제인데 집중해야 돼요. 지금 시효가 완성된 후에요. 등기 전이에요. 그러면 소급효가 설사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소급효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종래 소유자간 관계에 있어서 점유자가 점유하는 것은 불법 점유가 아니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이 사이에 정당한 권리자로서 각종 권리 행사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저당권을 설정하고 5천만 원 빌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서 완성 후 등기 전에 저당권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얘가 등기를 이전에 딱 받았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겠죠? 이때 저당권을 소멸하냐, 저당권의 제한이 그대로 남아있냐, 이거 묻는 거예요. 요거는 저당권의 제한이 소멸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요거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는 완전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 못해요. 그럼 이 저당권 눈에 까시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얘가 돈 원래 갚아야 되는데 이 자식은 갚을 일이 없지. 내 땅 잃어버린 것도 열받는데 말은 내가 갚아. 어쩔 수 없이 내가 갚는다고 말이야. 이렇게 3천만 원을.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가입돈 3천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열받으니까 얘한테 야 새끼야 돈은 네가 빌렸지 내가 빌린 거 아니지 않냐 말이야. 근데 네가 빌린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뭐 하라. 3천만 원 내놔라. 구상권 행사할 수 있냐 이야기야. 근데 그 판례 나왔다. 얘는 애당초 저당권을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기 때문에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대의변제 아니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거는 얘한테 구상권 행사 뭐한다 이런 스토리라고 말이야. 그런데 시험을 이제 이 판례도 바꿔서 내놨다고 말이야. 지금부터 묻는단 말이야. 지금 저당권이 설정이 됐을 때 시효 취득하면 저당권의 제한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걸 구별 잘하라고 말이야. 그냥 묻는단 말이야. 첫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잘 들어야 되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런 다음에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는 저당권의 제한이 소멸한다. 그대로 승계된다. 요거는 소멸, 안전한 소유권 시효 취득에. 두 번째,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요 경우는 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시효취하니까 우리 판례 입장에 요거 구별처럼 이렇게 줄여서 물어봤다 우리 시험에서. 따라서 거기 판례 2000년도 판례다가 마지막 2000년 5월 10일자 판례를 부적으로 시험에 내기 때문에 15줄을 지금 언더를 쳐놨는데 마지막 2006 5월 10일 찾으세요. 찾나요? 가로 열고 닫고 보세요. 거기다 다시 정의 정도 해놨어. 이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라고. 판례는 취득시효 목적물 따옴표 잘 보세요. 따옴표 시효 완성 전에 제한이나 부담에 설정된 경우 시효취득하면 제한이나 부담은 소멸하나 요거는 왼쪽 우원시취득 요 부분의 판례를 말하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런데 지금 2002 판례는 따옴표 시효 완성 후 뭐 등기 전에 목적물을 설정된 부담 제한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취지라고 말이야. 그걸 하겠어요? 우리 시험 이렇게 줄여서 물어봤다고 이 판례를. 그러니까 다 틀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 원시취득이나 판례하고 그걸 잘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동일한 취지 판례가 그 99년 7월 9일자 판례고. 이 사이에 여기다 건물 지었을 때 얘가 철거청 가냐? 뭐 한다? 그 판례. 요거는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판례고 집어짓고. 그 다음에 등기부 시효취득고 등기 말소. 이것도 시험에서 직역도록 묻네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런 걸 공부를 했어요. 등기를 불법 뭐 했을 때? 말소했을 때. 불법 말소. 그 등기가 표상하던 물건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를 배웠어요. 이 원리가 이 경우도 그대로 적용이 돼. 지금 우리 권리자이면서 등기를 가지고 있다가 10년 점유해서 등기부 시효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어렸을 경우에 얘가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 소멸합니까? 그거 묻는 판례. 그 언더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뒷페이지. 등기 직접 완성해서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등기란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속 요건은 아니다. 그 원리가 이거보다 그대로 적용돼. 그래서 등기부 시효취득에서 마지막 요 판례도 자주 물어보니까 정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잠깐만 쉬었다 가죠.